최근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무기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앞장서 왔다. 그중 압도적인 국가는 당연 미국이었다. 미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39%로 3위부터 10위까지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세계 방산 기업을 순위를 매겨보면 1위부터 5위가 전부 미국 기업이었다. 이런 치열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 2.8%, 세계 8위였던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장비는 성능도 뛰어나지만 가격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무기가 비싸서 사기 어려운 나라들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미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 두드려온 한국은 미국 등 시장 선점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폴란드가 주어진 예산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선택했고 미국의 M1A2보다 저렴한 한국 K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백톨미 엔제로 주립대 교수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란 점으로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한국의 무기들이 저렴하기만 해서 국제 무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건 절대 아니며 싸다고 해도 FA-50 경공격기는 한 대에 550억 수준이다.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유는 미국, 프랑스, 독일 대비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저렴하지만 성능이 개차 반이면 무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최신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이다. 항공기 기술은 첨단 무기 체계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4.5세대 비행기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5세대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개발 비용만 8조 원에 달하며 단가는 대당 750억 원에 달한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 무장 시험을 거쳐 2029년부터는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2를 80여 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21의 무기 장착 시연 현장이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발사하는 모습까지 공개하였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항공기에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이 항공기의 날개나 기체를 때리지 않게 해야 하므로 이는 엄청난 기술이다. 현재 공개된 미사일은 독일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미사일마저 우리가 직접 개발한 토종 미사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군은 KF-21 장착을 목적으로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대 속도가 마하우로 서울 상공에서 쏘면 평양까지 7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군은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독일제 타우러스를 F-15K에 장착하여 사용 중에 있는데 KF-21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벙커버스터를 장착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이다. 타우러스 대비 사거리와 비행속도, 표적 정보 모두 우월하다. KF-21의 등장으로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이 위협당하고 있다. 같은 4.5세대인 해당 기체들 중 KF-21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KF-21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레이더와 센서로 지면을 읽어 적어도 비행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했다. 동급 최고 성능을 자랑하지만 KF-21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다.
KF-21은 한 대당 가격은 6,500만 달러 약 725억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유로파이터는 2017년 카타르의 계약 가격 기준으로 대당 약 3억 3천만 달러이며 라팔은 2022년 인도네시아 계약 기준으로 대당 2억 달러이다. 이는 KF-21과 비교해 대당 5배,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초기 구매 비용도 낮지만 유지비 또한 KF-21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F-21뿐만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또한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3.5세대 전차인 K2표는 미국의 M1A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등 세계 최정상의 전차들과 폴란드 수출을 두고 대결하였으며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이들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K9 자주포의 경우 K2보다도 더욱 잘 나가고 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 무기이다. 이 중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50%로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최고의 성능과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산 방산 업체들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폴란드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폴란드에 대한 수출 무기는 앞서 소개한 3종 세트로 FA-50 경공격기, K2 흑표 전차, K9 155mm 자주포이다. K2 전차는 980대, 18조 원 규모, K9 자주포는 670문 4조 원, FA-50 경공격기는 3.8조 원으로 총 25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여기에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갑자기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했을까? 작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한국제 무기 대규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토의 지원 약속을 믿고 자국 전차, 자주포 등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해줘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 미국이나 나토는 그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작년 5월 마리우시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방안은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마리우시 장관은 비공식 석상에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상당수를 사겠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도입 규모와 의사를 밝혔다. 이어 6월 나토 정상회의 중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방산 수출이 논의되면서 대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은 성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등이 이번 수출 대박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K2 전차는 M1A2 전차 최신형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은 약간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심 4.1m 도하 능력을 갖고 있어 강이 많은 폴란드 지형에 적합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추가로 수출 무기들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점이 결정적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이다. 이렇게 폴란드가 미국,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 주변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루마니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0문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200억 규모의 계약으로 1단계 53문 1조 5,200억을 먼저 인도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을 위해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 한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 참석하여 K9 자주포를 전시해 수출기를 열었다. 수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도 강화했는데 루마니아 정부 국영 방산기업 로맘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 차 수출을 추진하고 탄약 생산도 모색하기로 했다. 같은 장소에서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조누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미 루마니아는 미국에서 54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구입하기로 한 상황이다. 루마니아 의회는 지난 5월 에이브럼스 전차 54대를 10억 유로 약 1조 4,200억 원에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루마니아 입장에선 굳이 미국산 전차가 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이 루마니아 한국 무기산업과 관련된 행사에서 연설한 것을 감안할 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산업계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자. 이상 정보 땡스입니다.